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 후보 모두는 항공우주 전담기구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첨단 기술 혁신을 수반하는 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전략산업이라는 이유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공우주청의 입지와 관련되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와 함께 항공우주청의 대전 유치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안동만 한선대 석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동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기조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영주입니다. 항공우주 첨단산업 육성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건희 한밭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한국국방우주학회장을 맡고 계신 정한범 국방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측된 데이터를 받아 처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전의 한 기업. 인근에도 누리호 등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있고 가까이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전문 기업도 위치했습니다. 항공기나 발사체 제작 관련 산업체가 모인 경남 못지않게 대전에는 위성 특화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대전 지역에서 우주 분야에 거의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실태 조사에서도 우주 산업에 참여한 기관은 충청권이 114개로 수도권에 이어 가장 많았고 80여 개인 영남권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주 개발을 전담할 항공우주청 설치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남을 후보지로 꼽은 가운데 대전에서도 당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항공우주청의 신설 필요성 물론 최적지임을 내세웠던 대전시는 우주산업의 현안과 정책 주도를 통해 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R&D 기반과 그리고 핵심 산업, 부품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대전이 우주청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지역 전문가들도 대전과 인근 지역에 삼군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밀접한 만큼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투자 효과를 빠른 속도로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이 항공우주청 최적 입지라고 밝힌 만큼 대전 유치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우주청, 항공우주청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항공우주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이 20대 대선에서 항공우주 전략이 특히 부각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네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만 교수님. 2020년, 21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우리 항공우주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객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들이 거의 90% 정도의 매출 감소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를 제조해서 서플라이하는 세계적인 항공사인 에어버스하고 또 이 보잉사 이런 회사들의 매출 규모도 거의 60-70% 감소를 했으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항공회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그 OEM으로 주문을 하고 그것을 최종 조립지인 시애틀이나 툴루즈에 와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OEM으로 세계 각지에 주문한 그 중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체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항공산업체들이 사천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출 규모가 거의 한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아사 상태가 됐죠. 그 아사 상태에서 이제 이 정치적인 한 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쪽에
이 항공우주청, 항공하고 우주를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항공우주 합쳐서 그중에서도 대표가 또 항공이고 거기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가 저기 사천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그 대선 공약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더 크고 또 이 이성적으로 뭐 어디가 저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디가 더 좋고 또 행정 효율 측면에서 뭐가 더 좋고 하는 거는 별로 따지질 않고 그렇게 저기 주장한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산업 정책으로서 항공우주 산업이 담론화된 흥미로운 쟁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용주 실장님. 세계적으로는 이미 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를 했죠. 전에 이제 우주선을 떠나보내는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던 시대에서 이미 사람을 태워서 관광을 추진하는 시대로 전개를 해왔고, 그다음에 에너지라든지 광물 자원이 부족하면서 이 대안으로서 우주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산업으로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그런 관심들이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집이 된 거고, 또 국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법안도 발의를 하시고 우주청을 만들기 위한 준비들이 이미 단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이제 양 대선 후보들이 이제 채택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들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핵심 쟁점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으로서의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또 쟁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건희 교수님. 예, 항공우주 산업은 이제 전체 종사자의 R&D 비중이 자동차 산업의 약 2.5배, 그리고 생산 효율의 부가가치가 2배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그 이후의 산업으로서 항공우주 산업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자부나 방사청 쪽에서도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동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천 쪽에는 그런 양산 시설들이 카이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되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대전 지역은 이미 이런 인프라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타 지역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한봉 교수님, 한국국방우주학회가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학회가 작년에 설립된 것과도 직접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앞서 세 분께서 항공우주청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청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주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라고 하는 걸 항공과 결부시켜서 항공과 연관된 분야, 항공이 또는 항공의 하위 분야로 생각하는 게 과거의 관점이고요. 지금 우주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항공우주라고 얘기하는 이런 통칭하는 그런 관점을 그냥 뛰어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지 육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항공과 결부시켜서 항공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우주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뭐 명칭을 항공우주청이라 하든 그냥 우주청이라 하든 간에 핵심은 우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은 이미 발전돼 있고요. 항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객기의 뭐 수송 시간을 좀 단축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부분적인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문제들은 이미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우주는 이제 새로운 우리의 영역,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과거의 대항해 시대에 바다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달렸던 것처럼,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제공권을 장악한 나라가
전쟁의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지금 현대 미래전에서의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주를 통해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주가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방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 우주에 대한 굉장히 역점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이런 그 정부 내외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 민간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국방우주학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전력으로서의 이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공기중을 나르는 항공 산업이 주가 됐었지만은 이게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다, 또 미래 첨단 통신 기술이다, AI다, 뭐 좀 요즘 첨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첨단 산업에 그 리딩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주 기술이 그 자체는 매출 규모라든지 뭐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거기서 파생되는 각종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뭐 단적인 예로 우리의 GPS 같은 것이 그 우주 목적으로 군용 목적으로 출발은 했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열망, 이게 또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당연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세계적으로 뭐 그 약 3,000빌리언 달러 정도의 규모가 2020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10년 뒤에는 2030년대에 가면은 6,000빌리언, 또 2040년대에 가면은 1,200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경 단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10년에 2배씩 그 뛰는 그런 산업 그 발전이 항공 산업보다 더 훨씬 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술적인 효과가 지금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5G라든지 뭐 하는 것이, 또 다음에 이제 6G 통신 그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세계를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한 달 세대 같으면 요즘은 이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우주 시대거든요. 근데 이 우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었죠. 하나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리호 발사에 대한 것이었고, 그 누리호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게 우리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뭐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군사적으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그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폐기된 거는 거의 50년이 걸쳐 1979년부터 시작해서 그 80년이니까 40년 만에 이제 사실은 폐기된 건데, 그 중간에 우리가 기술이 없음으로 해서 그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의 그 군사적인 미사일에 대한 기술 의존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그 제약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해결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 독자적으로 사실은 한 20년 전에 그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자립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고 미사일에 관한 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기술이 그 20년 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을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미국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액체 로켓으로 쓰면 굉장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고체 로켓을 써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저거를 미국이 고체 로켓 쓰는 것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고체 로켓 쓰는 것을 막지 말아 달라고 20년 전에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겨우 이제 사거리 연장 정도 180km에서 300km 정도로 끝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20년 동안에 또 무수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미사일에 관한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체 로켓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모델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의 M5라는 로켓이 2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입실론이라는 로켓을 가지고 우주 발사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훨씬 더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항시 우리가 로켓을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우주 산업의 발전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세계 우주 산업의 아주 미미한 규모입니다. 아마 기껏해야 지금 1, 2%밖에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맞게끔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도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체 로켓을 통한 우주 발사체, 우주 산업 이런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우주 산업이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우주 위원회를 갖다가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이제 격상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그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의 우주 전략의 도전사 그리고 이 항공과 우주 산업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 국방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항공과 우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주 기조실장님, 예. 이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항공 우주 전략이 가지는 중요성,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부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이 우주 산업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고요.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발사체, 항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서비스도 있고 또 우주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지상 장비도 있고 전체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한 12%에서 13%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위성 서비스하고 위성 관련 지상 장비입니다. 이게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산업 구조로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성 서비스, 그다음에 위성 관련된 지상 장비 이런 산업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점을 가진 것이 우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주 산업이 중요한 것은 교수님도 잘 아시고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 산업이 우주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우주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발명되고 발견된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예를 들면 GPS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통신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 자체만으로서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쪽의 최첨단 분야 원천 기술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파급을 미친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교수님. 그래서 이제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연구,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전 세계 공통 관심사로서 여겨지고 있고 이제 재난 대응을 위해서 저희 천문연구원에서 나사와 공동으로 소행성의 접근에 대한 감시, 정찰을 위한 그런 이제 기술들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우주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원이 함께 동참해서 그러한 그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새롭게 산업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성 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진공에서 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뭐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하고 새로운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 그 따라가는 경제 체제에서 리드하는 기술로서 하기 위한 첨단 산업을 태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우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서 기술, 산업, 생활 측면에서 이 우주 그리고 항공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국방안보 부문에서 우주 전략이 가지는 의미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전을 이제 대비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세계 1위, 2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고전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지상전 위주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재래식 전쟁의 프레임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우위를 쉽게 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래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전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전 시작하기 전에도 아마 그런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민간 위성들이 그러니까 군사 위성이 아니고 민간 위성들이 러시아의 군 진영을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찍어서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보들이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뭐 MD 체계 이거 뭐 우리 뭐 한국형 MD든 아니면 미국과의 MD든 뭐가 됐든 간에 미사일 방어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이 실전 배치가 되면 사실은 이제 미사일 방어망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는 시간 어디서 버느냐 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의 그 탐지하는 시간을 줄여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뭐냐면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인공위성의 그 정보 이런 데서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뭐 이제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주 위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최근에 이제 소행성 탐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아직은 그런 우주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니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우주 산업,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기술의 발전이나 진보가 이루어져야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그 우주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그 우주력에서 밀리게 되면 결국 안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우주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두 이 항공 우주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이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주관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우주청 조직과 구조, 관할 기관,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영주 기조실장님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조직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 뭐 특별히 결정할 사항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부처 청을 어디에 입지시키는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기관들 대부분은 뭐 세종시에 이미 입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 단위는 대전 청사에 입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부가 신설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으로서 가지는 것이 단독 그 부처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관계, 그다음에 특히 국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형태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를 결정할 때 이제 이런 뭐 기존에 정해진 거 말고도 이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조직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방, 안보, 기타 등등 이런 부분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재난 같은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현재화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어디가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검토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법률과 지침 이런 것들에 적합하느냐 그다음에 우주 산업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이 혁신 클러스터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변 여러 가지 혁신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달 가능하느냐? 그리고 뭐 이제 더 쉽게는 전국에서의 지리적 접근 가능성. 예.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한다고 하면 해외에 있는 이런 유사 조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입지를 결정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많은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으로 봤을 때 경쟁력은 뭐 월등하게 우리 지역이 있고요. 또 정부의 기존의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도 청 단위 조직이 이미 대전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 혁신 자원은 뭐 항우연이 됐든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업체가 됐든 앞으로 우주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민군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4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든 뭐 어떤 부분을 살펴봐도 우리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입지다. 뭐 거리적으로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이 우주위원회 지금 그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돼 있고 국무총리는 지금 세종시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통부 부분은 항공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고 산업은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방이나 안보 재난 측면도 묶어서 봤을 때 지금 국방 안보 재난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즉시 즉각적으로 TF를 구성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고 각 부처에 하달이 돼서 각자가 역할을 해야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정보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보들이 미 공군에서 와서 우리 우주센터 계룡대에 있는
공군본부의 우주센터로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 상황실이 이미 꾸려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TF가 꾸려져서 대응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것을 과연 다른 지역에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또 산업만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또 뭐 제 외국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를 살펴봐도 뭐 나사도 워싱턴 DC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작사는 동경에 있는 것이고 중국 항천국도 베이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결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여건들 그다음에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이 뭐 틀림없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공우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기술 클러스터, 국방 클러스터,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클러스터 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셨을 텐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기술 연구 기능이 집합된 대전이냐 아니면 산업 기능이 60%가 있는 사천이냐라고 하는 쟁점일 텐데요. 자, 김건희 교수님, 안동만 교수님. 연구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 산업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경남.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가 최적지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안동만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그 항공우주청이라는 거는 산업체가 아니잖아요. 정부기구라고요. 그 정부기구는 어떤 뭘 하나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정책이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한 부처만의 특히 우주 쪽은 그렇습니다. 항공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항공 우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신, 항법, 소재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총합체거든요. 그런데 그 인테그레이트된 그런 제품이 비행기가 되고 또 그 인공위성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또 우주 발사체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주청의 정책 기능이 어디에 있었냐가 정해져야지 이 항공 산업체가 비교적 밀집돼 있는 사천은 항공 산업으로서의 센터 역할은 좋습니다만은 카이나 또는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만들었던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그 누리호 문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인테그레이션하는 조립장이 사천에 있거든요. 항공우주 산업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비행기 쪽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개발 사업인 KFX가 있습니다. 그 KFX는 사실은 디자인은 기본 설계는 ADD, 이 대전에 있는 ADD가 한 거예요. 그래서 체계 개발로 넘어가면서 업체 주도로 넘어가서 그 카이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파이널 업체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정부 기구를 몰고 가면은 이 정부 기구라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은 KFX는 국방부가 수요부처고 또 우주 발사체는 과기부였고 또 거기에 이제 위성 관련되면은 해수부도 있고 또 기상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부 단위의 모든 정부 기구가 다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접한 이 정부 부처의 의견 소통 또 뭐 효율적인 의사 결정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 부서가 대전 중심으로 또 만들어져 있고 그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ADD뿐이 아니고 천문우주연구원도 사실은 이제 이게 미래 인공위성 분야에서 큰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남의 인공위성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없애버리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현재 명목상으로는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로 이렇게 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에는 그게 바로 남의 위성을 먹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전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천문연구원에서 지금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이 대전 지역에 많이 모여 있고 플러스 이제 우주 관련 산업체도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인트로덕션에 나왔다시피 이제 세트리가이라든지 또는 뭐 한화라든지 그런 대기업 말고도 작은 그 협력업체들이 요 대전에 쫙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산업적인 측면을 봐도 그 우주 산업은 미래 산업이잖아요. 팽창할 사업이고 항공 산업은 사실 이제 현상 유지거나 또는 OEM을 지금 특히 민간 항공기는 그 세계적으로 에어버스하고 보잉밖에 저기 물론 bombardier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 엠브레안이 그렇지만은 큰 대기업이 그 세계 시장을 이제 재편해서 같이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뿐이지 우리가 보잉 777, B777과 같은 그런 거고 경쟁할 수 있는 그 항공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아직 좀 요원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연구기관 산업 문제, 정책적인 효율화 문제 모든 걸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플러스 수요기관도 정부 부처 플러스 각군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각군도 여기 있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대전이 제일 좋겠죠. 네,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에 있어서 대전 지역이 가진 이 압도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관희 교수님. 예,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전이 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중에 항공우주학과라든지 충남대학교의 항공우주학과 그리고 저희 한밭대학도 기계를 중심으로 한 전파통신이나 이런 부분의 학과들이 그 대전의 그런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그 아까도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주 산업에서 그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위성 산업입니다. 위성 산업에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한컴 인스페이스에서도 이번 6월 1일에 그 세종 1호를 발사하고 앞으로 6개월 단위로 2호, 3호, 4호, 5호까지 그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전에서 그런 산업들이 잘 육성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전시에서도 많은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전 지역의 인프라 그 장비적인 측면도 거의 전국의 56%가 위성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대전에 계속 오고 있고 저희 한밭대학교에도 네오스페이스라는 뭐 위성 스페이스 업체가 들어오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텔레피스가 대전에 오고 이와 같이 대전으로 오는 이유가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 출연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산업체들이 모이고 있고 주변 지역에 지금 이제 산업체 측면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우주에 대한 정책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 육성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최적의 인프라가 대전에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전에서 그런 우주청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측면에서 이제 대전 입지와 관련된 이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청원범 교수님, 이 국방 클러스터와 관련된 쟁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공군본부 우주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은 이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국방 클러스터라는 국방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우리 항공우주청의 입지를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칭이 항공우주청으로 되든 우주청으로 되든 간에 핵심은 우주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항공산업을 위해서 항공우주청을 만들 소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청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아마 저는 이제 우주청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우주 때문에 이 우주청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왜 그러면
우주청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기존의 부서들이 이걸 제대로 관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과거에 과기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런 관료주의적인 또 부처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부처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구, 개발, 뭐 산업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국가우주위원회 총리실로 격상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전히 이제 주무부처는 과기부가 맡고 있지만 저희 이제 국방부나 국정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와 국정원이 주도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쟁점은 결국 이 우주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그 위성을 조립한다든지 발사체를 조립하거나 이런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와 관련된 여러 부처들의 이해관계 또 연구기관들, 산업기관들 간의 이해관계를 다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어야 이게 좀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앞서 이제 교육의 문제도 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 국방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국방부의 요청으로 내년부터는 안보우주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학위과정을 신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우주청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결국 앞서 얘기하신 그 공군본부에 있는 우주센터 등등 ADD 이런 모든 기관들이 결국 여기 대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업하는 데 있어서 최적지는 역시 대전이다라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대전을 최적지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문 인력의 확보, 교육, 배출도 역시 항공우주 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용주 기술장님하고요. 우리 김건희 교수님께 짧게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된 경쟁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2020년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본 경우에 대전이 64개, 경남 사천이 16개, 연구기관을 봤을 때는 대전이 13개, 경남 사천은 없고, 그다음에 대학이 대전이 8개, 경남 사천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이쪽에 그 인력들이 한 80% 이제 활용하신다고 보고, 그다음에 석박사 인력이 한 30-40% 활용하신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졸업자 수로 봤을 때 대전이 17,360명, 그다음에 사천은 이제 경남까지 이제 포함해서 봤을 때 13,941명 정도 되고요. 대학원 졸업자 수로 봤을 때 대전이 3,337명, 경남이 1,154명. 그래서 이런 인력의 질을 떠나서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이제 자체에서 공급하는 인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 지역에서 이제 오는 인력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이제 뭐 여기에 비해서 뭐 경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에 6월 우주산업 전문 인력 양성 추진 방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약 9천 명의 우주산업 종사자가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약 2천 명 이상이 수요가 필요한데 현재는 약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그리고 이제 방사청에서도 그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 대전에서는 카이스트와 저희 이제 충남대학교 이쪽에서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우주센터 인력 양성 사업에 이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대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함께 이제 인력 양성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대 대선을 전후로 해서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산업 비전은 이미 오래전에도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추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요, 네 분께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점을 둬야 될 뭐 숙제랄까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안동만 교수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우주 산업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사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원천 기술을 전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 같이 그 베이스에서 항공 분야로 저희 에어 비클을 만드느냐, 스페이스 비클을 만드느냐 이 차이지 원천 기술 관점에서는 공유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는 것은 항공우주 산업은 둘 다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우주 산업은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주 산업은 또 크게 봐서 우주 관련되는 기기 산업, 그러니까 로켓하고 인공위성하고 관련된 산업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까 강 실장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리고 이제 미미할 겁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로켓가 지금 현재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한 누리호 프로젝트가 2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언젠가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줄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조라는 거는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2조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 서비스 산업 쪽이 훨씬 더 발전하게 돼 있고 또 우주 그 기반 기술 분야 이것도 훨씬 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하는데 특히 기반 기술 측면에서 이거는 군용과 민용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천리안 위성을 통해 가지고 해양 탐사라든지 또는 뭐 기상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 또 위성을 정확하게 위치를 옮겨주는 그런 로켓 기술이라든지 센서 위치 정보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플러스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같이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같이 발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저는 국방 관점에서 보면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거를 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전시 작전 통제권이지 아까 우리 국방대학교에서 보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보는 눈도 없으면서 그다음 20년 전에 보는 영상 정보는 전부 미국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리랑 1호가 발사가 되고 2호가 준비가 되고 3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해상도에 해당되는 센서는 이제 초기에는 이 주간 가시광선만 했는데 이 야간이라든지 또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서 이 구름을 뚫고 저기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거라든지 하는 전천후 주야간 정보 획득을 위한 기술은 사실 군용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이 아리랑 위성에다가 접목시킨 것이 아리랑 3A호하고 5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준 시장님.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앙행정기관 위치에 관한 기본 원칙상에서도 또 국방 안보 재난 측면에서도 우리 대전이 가장 유리한 입지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관희 교수님. 지금 이제 우주 산업 자체가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였다면 앞으로는 저비용 소형의 그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저희 그 뉴스페이스의 민간 기업의 수준이 한 약 56%가 10억 미만의 영세 업체들입니다. 이런 영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주청이 신설돼서 나사의 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의 그 힘 있는 조직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전에 그런 입지를 갖춘 대전에서 이제 우주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되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봉 교수님. 네, 우주 산업 또는 이제 뭐 우주청과 관련된 논의는 결국 현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 그 정치권 또 정치 지도자의 정부의 의지와 결단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장래가 달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우주청이라고 하는 걸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한 지역적인 부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전체 산업적인 측면, 또 연구 개발에 관한 측면, 행정, 정책에 관한 측면, 또 이런 그 관련된 기관들의 연계성, 산학연, 민관군, 이 연계에 관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 우주청 발족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항공우주 전문가께서 항공우주 전략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우주 지정학이라는 말이 아마 그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대변할 것 같은데요. 우주 항공 전략의 그 컨트롤 타워가 될 항공우주청의 기능과 입지,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